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 벌써 7월 첫째 주도 지나가고 둘째 주가 됐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자, 진짜 어른들 옛날에 하시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10대는 시간이 10km로 가고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이렇게 나이에 비례해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얘기가 실감 납니다. 몇 년 전에도 굉장히 빨리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빠른 것 같아요. 향후에 좀 더 나이가 들면 좀 더 빨라지겠죠.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을 그렇게 느끼는 거, 이 부분은 뇌 반응 속도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좀 더 길게 살았다라고 느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뇌 반응 속도가 빨라져서 상대적으로 시간은 좀 길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것, 뭔가 그런 게 있을 때 좀 오래 이렇게 기억에 남으니까 그렇다던데, 요번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못 보던 일 전 국민이 봤잖아요. 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계엄에 따라서 탄핵이 있었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표결이 있었고, 새로 신정부가 출범하고. 자, 그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시간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새로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이제 한 달 약간 넘었는데요. 6월 4일 날 취임했으니까 지금 오늘 7월 6일이니까 한 달 약간 넘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여행을 한다든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시간을 좀 길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건이 또 쉽지가 않네요. 뭐 회원 방송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원님들 또 주식시장 팽개 쳐놓고 회원님들 팽개 쳐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여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새로운 경험, 여행도 하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인사말이 너무 길었네요. 자, 일단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해외 시장부터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면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독립기념일로 휴장이라서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은 없을 거고 유럽 시장은 조금 빠졌어요. 독일이 0.6% 정도 하락했고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 지수가 한 1.0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뭐 전주말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많이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트럼프가 지금까지 가장 신경 쓰던 게 그거였었죠. 지금 최근에 신경 쓴 거는 그 크고 아름다운 법, 뭐 본인이 얘기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이죠. 감세 법안. 자, 이 감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트럼프가 사인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 신재생에는 친환경 쪽, 뭐 이런 쪽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으니까 뭐 이 부분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죠. 어제 나오는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보다 보니까 야, 내가 저 아메리카당을 창당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뭐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창당을 한다 그래요. 일론 머스크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 통과가 될 때요. 가까스로 통과됐거든요.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트럼프 감세 법안 이게 통과가 될 때요. 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통과가 됐는 50대 50이 됐는데요. 자, 이거 캐스팅 보드를 동수였을 때는 그 미국 부통령이 캐스팅 보드를 지게 되죠. 그래서 부통령까지 합쳐갖고 51대 50으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얘기는 그런 얘기 같아요. 야, 여기서 50대 50이니까 여기서 상원에서 뭐 우리가 한 두 석에서 세 석 정도만 확보할 수 있고 하원에서 뭐 한 2, 30석 정도만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 저 틈새를 공략해서 우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런 계획에 있는데 트럼프는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노발대발하겠죠.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인들 미국에 지금 시민권이 있더라도 뭐 추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남아공 출생이잖아요. 남아공 출생이고 그러니까 뭐 추방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지금도 뭐 그 전에도 추방 관련된 뭐 그런 좀 뉴스들 흘러다니는 뉴스들은 있었는데요. 자, 뭐 그렇게 트럼프가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남아공 출생이죠.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생. 그다음에 젠슨 황 있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요. 대만 출신이에요. 대만 출생자입니다. 그리고 하다못해요. 트럼프 부인 그 멜라니아 여사 있죠. 그분도 미국 출생이 아니에요. 자, 근데 뭐 트럼프는 거기서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설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진 못하겠죠. 하지만 협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납작 엎드리더니요. 또 고개를 딱 드네요. 트럼프가 뭔 얘기를 또 하겠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 좀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뭐 트럼프하고 뭐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 이런 얘기도 다 했죠. 이 얘기 아니면 기승전 주식 얘기입니다. 주식하고 관련 없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하여튼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고 이제 트럼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관세로 또 바뀌겠죠. 이 저 미국 저거 법안 때문에 감세 법안 때문에 지금까지 그쪽에 신경을 썼는데 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이죠. 7일 날 주요국들한테 관세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10%에서 70%까지 내가 사인은 끝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각국별로 뭐 몇 프로가 적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자, 10%에서 7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산업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계속 교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락 청와대란다. 그 대통령실 안보실장이요. 그분이 미국으로 지금, 넘어간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 그러던데, 참,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 일을 하려고 막 되게 많이 애를 쓰고 그런 거는 눈에 보입니다. 자,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거죠. 청와대 청와대란다. 자꾸 청와대라 그러네요. 대통령실 관련해 갖고 그 공무원들이요. 지금 죽을 맛이라 그래요. 일을 그렇게 시킨대요. 일을 그렇게 시키고 그 지금 미국에 넘어간다라는 위성락 그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뭐 코피 쏟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또 청와대래. 그 대통령실 대변인 그 강유정 대변인 있죠. 상당히 좀 샤프하고 저 미인이었었죠. 근데 요즘 얼굴 보면요. 얼굴이 완전히 거의 뭐 많이 상했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얼굴도 상하고 안 좋다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그만큼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요.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일을 시켜서 뭐 우리나라 경제도 좀 살고 뭐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 위성락 저 안보실장이 거기 가서 지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잘 풀리면 또다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을 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요. 자,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이 있는 뭐 그런 장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가요, 10월 달에 시진핑하고요,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10월 달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왜 10월 달이냐? 자,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가서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 기업인들 많이 대동하고 간대요.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시점이 좀 묘합니다. 시점이 10월 말에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 10월 말 이쯤으로 예정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요, 트럼프는 오고 시진핑도 뭐 온다란 얘기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진핑도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1차로 이렇게 만나서 뭐 인사하고 뭐 그러면서 본격 회담은 중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하게 될 거고 시진핑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오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는 에이펙 회의 참석차 왔다가 중국을 들르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 미중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풀려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나온 뉴스가 또 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하고 있죠. 그 부분을 조금 좀 완화하는 그런 뉴스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 뭐 이 부분이 저 성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나갖고 그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이 아마 시진핑이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하면 또 좀 길어지는데 간략하게만 할게요.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중앙 정치가 있죠. 공산당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근데 시진핑 같은 경우는 국가 주석이고 공산당 주석입니다.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 당 자체가 중국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해요. 왜냐하면 뭐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민주공화국이라 그러죠. 지들은 중국 정부보다 먼저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시진핑은 여기 정점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또 군부 같은 경우는 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또 이렇게 따로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도 제일 정점에는 시진핑이 있습니다. 근데 이인자가 시진핑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사이에 뭐 균열이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고 지금 권력을 잃어가고 있다, 실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요. 이 시진핑 라인, 이 중국 군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중국 군부에서요. 시진핑 라인으로 이렇게 분류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숙청이 많이 됐어요. 거의 숙청됐습니다. 이인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시진핑 라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이었는데요. 둘이 알력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력투쟁에서 이 사람이 군부 이인자가 저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어요. 자, 이건 뭐 확답을 하기는 뭐 좀 무리가 있지만요. 하여튼 이런 중국 내부에 굉장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군부 2인자, 뭐 군대를 완전히 자기 걸로 통제를 하고 있으면, 그쵸? 만약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완전히 별개로 국방부에서 누군가가 군을 완전히 100% 통제하고 있다라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올지는 조금 미지수인데요. 뭐 하여튼 그 안 오게 되면 트럼프가 중국으로 가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조금 큰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저 시장을 크게 보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딱 좀 와보면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죠. 목요일 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아무래도 재료 노출로 인식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번 주에 서한을 보낸대잖아요. 트럼프가 저 7일 날 서한을 보낸다 그랬으니까 그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쯤 될 거니까 월요일 저녁이나 화요일 새벽쯤 될 테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음선을 맞았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 재료가 영영 끝난 건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상법 개정안에서 물론 뭐 집중 투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음에 미뤄진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3%룰 뭐 이런 거는 다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 거는 그동안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4월 달이에요. 4월 9일이네요. 2284포인트. 여기 찍었었는데 4월 달이면 5월 달, 6월 달, 7월 달. 지금 석 달밖에 안 됐죠. 석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23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 3100포인트를 넘겨버렸어요. 특히 이전은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뭐 정권 바뀌면 한국이 안정되겠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다가 여기 대통령 4월 4일 날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저 탄핵 저 헌재에서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이때는 전체적으로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한번 확 흔들렸죠. 그 이후에 다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대선 전에는 그쵸? 자, 요렇게 조금 횡보하다가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되고 난 다음에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 차익 실현 물량이 욕구가 표출되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서한 내용도 내일 저녁에 있을 거고 거기에 뭐가 얼마나 어떻게 들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주입니다. 옵션 만기주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 뭐 선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보시면 자, 여기서 한 4,500억 정도 매도했죠. 지난 금요일 날 4,500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보면요. 최근 들어서 이 옵션을 양 매도를 많이 쳐놨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난주부터 좀 줄였어요. 외국인들이 양 매도 포지션을 많이 줄였습니다. 자, 이 양 매도 포지션을 줄였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야, 이거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만기주에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저 월요일 시장도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약간만 큰 틀로 보게 되면요. 자, 뭐 지금 워낙 많이 오른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22평선에서 조금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초에. 근데 또 이걸 이탈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빨간 선이 22평선인데요. 원래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위쪽으로 빨간 선이 쭉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일시적으로 무슨 재료에 의해서 깬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올라와서 회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렇게 돼요. 거의 깨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회복을 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평선은 또 더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깼다가 V자 형태로 또 가파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변동성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이다라면 뭐 크게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갖고 포트폴리오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좀 짜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시면 되죠. 자,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다라고 자금 투입하고 이건 무조건 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AI 이런 거 무조건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약에서도 그랬고 지금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그 AI 수석도 새로 만들었죠. 과기부 장관도 또 네이버 출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분도 네이버 출신이죠. 과기부 장관은 LG 출신이에요. LG AI 연구원 장을 하던 분을 과기부 장관으로 이렇게 앉혔지 않습니까? 한다란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거, 추경 이런 것들도 통과되던데 그 내용도 보면 글쎄 뭐 그동안 대통령 공약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뭐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쪽이나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정부에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이런 쪽이 안 담겨 있으면 조정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일 거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번 주에는 주 초반 변동성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뭐 크게 겁낼 부분은 아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